그리고 이제 사실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작년에는 그 코로나 발생 이후로 정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만큼 네네네.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했고 네네. 각국의 그런 경기 부양 체고로 인해서 네네. 정말 쉬지 않고 많이 달려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올해 한 1월까지 한 시장이 좀 좋다가 그 이후로는 좀 조정이 나오면서 그렇죠. 뭔가 시장의 투자 심리가 확 바뀐 듯한데 네네. 그래서 막 그런 고점에 사서 지금 네. 분명히 어느 정도 이제 물려 있으신 그렇죠. 분도 계시고 네네. 이런 분들은 과연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내가 지금 사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 가치가 좋은지. 기업 가치가 좋다면 저는 246전법 아까 246전법으로 하고 어차피 나에겐 현금이 있잖아요. 현금이 없으면 저는 마이너스 통장도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현명한 레버리지 투자.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꺼내서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한 이자만 내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뭐 마이너스 이자율이 이제 좀 요즘 금리 올라서 3%, 2%대 후반에는 3%대 중반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금을 투입해서 좀 적절하게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지수가 우리 장기 10년 국채 금리에 네.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들, 테이퍼링 이슈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출렁출렁 하는데요. 그런 어떤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다. 또 여기에 5월 1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작년에 상고하저를 많이 얘기했는데 상반기 한 6월까지는 좀 쉽지 않은 조정 이슈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 246 전법. 246이 2가 이제 약간 좀 20%. 공격적인 그러니까 공격적이다면 10% 20% 30%.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 8,000원, 7,000원마다 추가 매수 전략을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20% 손해마다. 그러니까 10,000원에 샀으면 8,000원, 6,000원, 4,000원일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해보고 저는 4,000원일 때는 그 추가 매수 금액을 최초 계획보다 좀 늘려라. 내가 이게 정말 매력적이라고 샀는데 60%나 빠졌어.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나만 잘못한 게 아니고 시장이 그냥 갑자기 와르르 도미노처럼 특별한 악재로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이런 악재 시장이기 때문에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현금을 더 구비해라. 어찌됐든 나는 싸게 산 거 아니냐. 박앤세일이다. 내가 야 10,000원에 샀던 내 예를 들면 이 모피를 4,000원에 사니 얼마나 싼 거야. 그런 개념으로 좀 더 싸게 사게 됐네? 라고 하면 야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4,000원에 사니까 나는 결국 7,000원에 산 꼴이야. 하나는 비싸게 샀지만 하나는 싸게 샀어.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지금의 조정 장세를 이용해서 좀 추가 매수 관점.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은 경기 민감주를 많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올해 가장 하반기에 확실하게 오를 종목들은 경기 민감주들, 뭐 여행이라든지 그동안 코로나로 이렇게 관심을 소외됐던 뭐 그런 종목들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 경기 회복에 따라서 철강, 화학, 뭐 원유, 그다음에 뭐 레저, 뭐 이런 유통, 오프라인 유통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주들도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요즘 많이 사고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이끌었던 성장주들 그런 주들은 좀 주춤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성장주를 지금 대부분 많이 들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장의 어떤 상승폭이 굉장히 컸고 1월 달에 특히 폭발적인 그런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어떤 뭐 위기라고 그럴까요? 이 조정기를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손절매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어차피 시장은 이 경기 민감주들이 오르겠지만 어느 정도 오르다가 이 코로나의 어떤 이 이동 제한 여부가 그렇게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바로 풀릴 것인가 약간 고민은 좀 있어요. 그리고 백신 접종이 올해 다 끝날 것이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 왜냐면 부작용도 약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어질 개연성도 좀 있고 해서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를 동시에 좀 비중을 같이 좀 담아두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장주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저점 매수 관점으로 꾸준하게 좀 계속 유지를 하시고 또 어찌됐든 지금 당장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경기 민감주들도 적정하게. 다만 은행주하고 보험주들은 우리가 좀 상승 탄력에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경기 민감 업종이기도 한데 그동안 조금 이렇게 오름세를 보였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지루한 횡보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행주나 보험주는 고배당 관점에서 배당을 많이 받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지방 그 은행주들 있잖아요. 뭐 네네네. DGB나 BNK나 네네네. JB 네네네. 이런 주식들은 지금 PER이 뭐 3배, 4배 이래요. 진짜 엄청 싸네. 네, 엄청 싸요. 돈만 있으면 그냥 사고 싶네. 네, 그래서 뭐 긴 호흡으로 배당 많이 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방 금융주들도 저점 매수 관점에 뭐 고배당 측면 여기에 금리가 조금씩 오른다고 하면 그 수혜도 좀 볼 수 있으니까 좀 지루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좀 성장주와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를 같이 담는 저는 그래서 카지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카지노. 네, 중국 사람들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뭐 카지노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한알령 해제 이슈도 있고요. 지금 뭐 중국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한알령을 막 해제해 줄 것처럼 뭐 이야기가 네네네. 되고 있잖아요. 네네. 작년에 그 게임 판호도 그렇죠. 예, 게임 이렇게 쪽이 먼저 열렸죠. 해주고 네. 그다음에 뭐 한국 상품도 막 팔려고 해서 공격적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이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그런 왕이 지금 외교부 장관은 몇 번 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에 뭐 카지노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소비주들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은 좀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같이 관심을 좀 지금은 가져야 될 때다. 다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현금을 꼭 보유해라. 라는 말씀도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업종이나 그런 기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좀 무관심이 있는 상태? 네네. 네, 그런 상태인 기업들을 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어차피 이제 그런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사라질 산업은 아니고 네네네. 분명히 이제 흐름이 바뀌면은 네네. 다시금 재조명될 수 있는 그런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드필더하고 이제 최종 공격수인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가 최종 공격수인지 성장주가 미드필더인지 약간 헷갈리는 시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기관과 외국인은 경기 민감주를 사고 있고 개인은 성장주를 지금 계속 사고 있잖아요. 이게 한 20%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관이 많으냐 요즘은 개인도 잘 맞아요. 사실 뭐 테슬라가 막 내려갔을 때 계속 사면서 테슬라가 최근에 한 20% 오르면서 개미들이 올랐다 뭐 이런 또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미드필더냐 뭐 이 최종 공격수냐 이렇게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얘도 조금 좀 사두고 얘도 좀 관심을 가져두는 그런 양면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작년에 사실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네네. 경우는 그냥 죽어라 계속 그냥 증시가 올라서 네네. 막 희낙낙했는데 네네. 막 지금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야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좀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 오래된 선배로서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공부를 대부분 안 하고 하거든. 근데 우리가 4당 오락이라고 있어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우리 때는 4당 오락이 그쵸, 그런 게 거의 있었죠. 다 네. 써놨거든요. 네. 한자로 4당 오락. 그래서 이제 뭐 4시간 자면 코피를 쏟고 5시간 자면 코피를 안 쏟네. 그래서 코피 쏟으면 막 기쁘다고 막 이렇게 나 코피 쏟았어 막 이러면서 나 공부 되게 많이 했다 이러고 자랑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 주식 공부를 4당 오락처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4시간만 자고 주식 공부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한 1년만 하면 주식 고수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귀찮아. 귀찮아. 할 일도 많은데 회사 일도 많아 죽겠는데 술 먹느라고 대부분 술 먹느라고 바빠. 술 먹다 보니까 귀찮아. 피곤해. 그런데 나보고 주식까지 하래. 힘들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라는 말은 저는 좀 피하고 싶은 말이에요. 어떻게든 안 돼요. 노력 안 하면. 근데 어떻게든 되겠지. 뭐 삿입에 풀칠하려 하는데 풀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은퇴. 우리가 이제 경제 그 생산의 3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거든요. 근데 토지는 LH공사 직원들만 할 수 있는 거야.
부자들만 할 수 있고 정보가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토지고, 노동은 늙어가면서 어려워요. 노동력이 계속 떨어져. 뭐 은퇴 이후에는 사실 노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뭐 즐기면서 쉬면서 해야 되는데 70세까지 택시 운전사를 하고 80세에 치킨집을 하고, 이런 이제 어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노동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자본이 있는데 자본을 그냥 썩혀요. 자본은 그냥 은행에 넣어놓거나 뭐 굳이 뭐 잃을까 봐. 근데 자본을 어떻게 잘 굴리느냐. 우리가 물가에 오리들이 있는데 오리는 되게 이렇게 잔잔하거든요. 근데 물 밑에 오리발은 막 움직인다고요. 그것처럼 내가 투자한 자본이 오리발처럼 막 해서 수익을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막 내주려면 사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해. 그래서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대학 선생님의 달란트 투자 책 꼭 좀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서점에 가서 내가 뭐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꼭 책도 좀 읽어보고요. 그다음에 신문 기사도 검색해보고, 그다음에 저는 노트를 한 것이, 이런 노트를 한 것이 꼭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트에 좀 여러 가지 공부 생각도 좀 적어두고,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버킷리스트도 적어놓고. 저는 버킷리스트 1번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트로트 싱글을 내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영탁 선생님 꼭 연락 주세요. 지금 네. 좀 찐이야. 도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대세가 트로트여서. 예. 아니 사실은 제가 그 트로트 요즘 뜨기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저의 50대 중반 이후로는 나는 트로트 가수다. 그래서 서산 꽃게 축제에서 내가 만나 뵙겠다. 서산 꽃게 축제에서 만나 뵙겠다 했는데 이게 TV조선에서 이게 가로채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냐면 전국에 축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트로트 싱글 하나를 가지고 거기 트로트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이 사이다 경제에서 내가 강의하는데 강의하다 지루하면 트로트 싱글 하나 불러주고,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트로트 싱글을 꼭 하나 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트로트 싱글 내시면은 네. 한번 나와서 홍보도 한번 해주시고. 그렇죠. 달란트에서 한번 부르고. 네.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너무 피곤하게 해요. 힘들게 해. 막 벌었어도 짜증내. 더 벌 수 있었는데.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짜증 좀 그만 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돈을 벌었으면 사실 사람들이 이 번 거를 잘 써야 되는데 재투자해서 또 잃어먹어요. 그러지 말고 버킷리스트를 두고 쓴 수익을 하나씩 뭐 이렇게 하는 즐거움,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겠냐.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주식으로 1,000만 원 벌었어. 나 이번에 트로트 싱글에 1,000만 원 쓸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버킷리스트도 만들어서 즐거움도 찾아가고. 그리고 부자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대요. 단기적인. 근데 구체적인 목표를 금방 까먹어. 내가 뭔 목표를 세웠는지. 그러니까 여기 노트에 적어놓자는 거죠. 구체적인 목표들을. 그래서 하나씩 이루어 가다 보면 나도 이제 계획성 있는 사람이 되고 체계적인 사람이 되고 공부도 하고 또 주식 투자로 즐거움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인생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좌우명이 인생 뭐 있어요. 그래서 인생 뭐 있어? 종목. 신선하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열심히 분석해서 딱 이제 투자하려는데 사실 불안감이 있잖아요. 맞아 몰라. 인생 뭐 있어? 한번 저질러 보는 거지. 하고 이런 어떤 자신감. 그래서 인생 뭐 있어가 사실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는 불안감과의 싸움인데 인생 뭐 있어 한번 해보는 거지. 해봐. 그래서 도전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혹여 실패하면 좌절하지 말고 인생 뭐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래잖아. 마이너스 30% 까먹었어. 어떡할 건데? 손절매하고 끝날 거야? 그렇게 패배자로 영원히 남을 거야?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군을 무찔렀듯이 나도 한번 이겨보자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영리한 투자, 한번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수익 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지금 당장 문방구에 가서 노트 한 권씩을 사보자. 네, 노트 한 권씩 사고 이런 상어 필기구도 하나 사서 열심히 기록해서 부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 되겠지. 이거 하지 마시고 저녁에 술 한 잔 그 시간을 줄여서
종목 분석해보자. 어떻게 보면 이 꼰대 같은 아버지가 하는 그런 꼰대 같은 공부 열심히 해 이런 말인데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이 지금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년 지났는데 가장 와닿는 말이에요. 그때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하버드를 갔을 텐데 라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좀 공부 열심히 했으면 내가 삼성전자를 3만 원에 샀을 텐데 예, 지금 후회한들 뭐하냐. 후회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출발점은 같아도 도착점은 다르다. 지금 후회해서 지금 시작하면 7년 후면 10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도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달란트 투자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네.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네.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정리해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네네.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걸 거기 맞춰서 또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벌어들인 돈을 즐겁게 잘 써야 된다. 네네네. 인생 뭐 있냐? 네네. 그런 부분인데 네. 또 공부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네네. 이렇게 작가님의 책을 읽는 방법도 있지만 이걸 네. 듣고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네네. 근데 추가적으로 이거보다는 좀 더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네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때마침 사이다 경제에서 아, 이렇게 예. 강의를 하시잖아요 주식과 네네. 관련해 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책과 좀 다른 점, 좀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이제 사이다 경제에서 16시간짜리 강의 굉장히 긴 이 제가 TMI잖아요. 주식의 찬호바. 네, 투머치 토커티브라 끊임없이 떠들고 있어요. 이 16시간을 떠드니까 침낭이 필요하실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16시간 강의를 하고 2시간 또 라이브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종목 분석, 신호등 종목 분석표를 보는데 너무 이렇게 PPT만 보니까 좀 감이 안 와닿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브로 직접 이렇게 보여주면서 좀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이다 경제에서 제가 가급적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이렇게 웹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웹 세미나 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추가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선한 그런 최신 트렌드를 좀 맞춰서 하려고요. 아무래도 이 테마주 강의는 가치 투자의 기본,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공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계절주부터 품절주까지 8개 섹션별 주요 학습 효과들을 과거의 경험치들을 이랬으니까 과거의 경험치 토대로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책에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책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 특히 배당주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꼭 테마에 한정된 게 아니라 가치 투자, 그러니까 정책주나 배당주는 사실 가치 투자의 관점이고요. 계절주도 저는 약간의 가치 투자의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주, 정책주, 그다음 배당주 이런 측면에 관심이 있고 신호등 종목 분석표라는 분석 방법 그리고 가치 투자의 매매 원칙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으시면 또 최신 트렌드인 웹 세미나까지 더해놨으니까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 이래야 대표님도 좋은 강의 많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그 마무리를 네. 그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 최고 민수. 예. 다시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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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샌드 타이거 샤크 주식공부 오일환성 그리고 한 권으로 끝나는 테마주 투자의 저자입니다. 5년 후에 저의 싱글 내 인생은 상한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샌드 타이거 샤크 최고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